AI 때문에 한국 반도체 주식시장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주식은 막 날아가는데 내 주식은 잠잠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고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투자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입니다. 예전 방식으론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AI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 새로운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자, 첫 번째. 도대체 AI가 뭘 어떻게 바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진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낼 수 있겠죠? 예전에는요, 반도체 시장 참 단순했습니다. 그냥 메모리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 오르면 다 같이 웃고, 내리면 다 같이 우는, 뭐랄까 예측이 가능한 사이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순환주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AI는요, 데이터를 그냥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기존의 도루로는 이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데이터 고속도로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올린 거예요. 왜냐? 엔비디아 GPU 같은 AI의 두뇌가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힘없이 주고받게 하려고요. 말 그대로 초고속 데이터 전용 고속도로인 셈이죠. 이 고속도로에 대한 수요요? 와, 이건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2025년 단 1년 동안 HBM 시장이 무려 95%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95%요? 거의 2배가 된다는 건데 웬만한 산업에선 정말 보기 힘든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HBM 열풍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메모리가 나왔다. 이게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의 가치가 이동하고 있어요.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로 후공정으로요. 과거에는 반도체 하면 전공정이었어요.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 위에 얼마나 더 작고 촘촘하게 회로를 그리느냐, 이게 기술력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완성된 칩들을 얼마나 잘 자르고 정교하게 쌓고 또 멋지게 포장하느냐, 이 후공정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치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회로를 더 작게 만드는 게 거의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올릴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그게 바로 칩을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고 이 기술의 최전선에 바로 HBM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HBM 골드러시에서 진짜 금을 캐는 기업들은 어딜까요? 지금부터 AI 시대의 인프라를 만드는 한국의 숨은 강자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HBM 만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웨이퍼를 종이처럼 얇게 갈아내고 거기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전기를 통하게 하고 그걸 또 잘라서 아주 정밀하게 착착 붙이고 마지막에 테스트까지. 이 각 단계마다 아주 특별한 고도의 기술력이 담긴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가 다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생태계에서 특히 칩을 자르고 쌓아 올리고 테스트하는 이 핵심 단계들을 한국의 장비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주인공을 한 명 꼽으라면 단연 한미반도체입니다. HBM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본딩, 그러니까 칩을 쌓아 올리는 공정에 쓰이는 TC 본더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이 시장의 거의 70%를 한미반도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AI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톨게이트 같은 존재인 거죠.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HBM 생태계에는 한미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언급된 다른 기업들도 저마다 아주 흥미로운 투자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장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몇 가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 HSPS. 이 회사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해자가 있는 거죠. 경기 흐름과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또 리노공업은요. 애플이나 퀄컴,
TSMC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회사예요.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OSAT, 즉 후공정 전문 기업의 공장 가동률을 보면 앞으로 장비 주문이 얼마나 들어올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탄광 속 카나리아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점을 딱 체크해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처럼 HBM 혁명을 앞에서 이끄는 조력자들. 둘째, HSP처럼 무어의 법칙의 한계를 뛰어넘을 다음 기술을 가진 계승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노공업처럼 글로벌 혁신의 속도와 함께 움직이는 대리인들. 이 세 가지 그룹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뛰어놀 시장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5년에는 1,2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거든요. 이 거대한 파이를 바로 이 기업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 뒤에 숨어 있는 리스크는 뭔지, 그리고 현재 기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이것까지 알아야 진짜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지정 확정 문제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출 통제 같은 변수가 언제든 터질 수 있죠. 또 한미 반도체가 독주하는 TC본도 시장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경쟁자들이 뛰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종목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좀 비싸진 거 아니냐 하는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 TC 본딩 기술 다음의 전쟁터는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될 겁니다. 이건 더 발전된 기술인데요. 칩과 칩을 구리로 직접 연결해서 데이터 이동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끌어올리는 정말 초정밀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서 다음 10년의 반도체 승자가 결정될 겁니다. AI 혁명은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책으로 치면 이제 막 프롤로그를 넘긴 셈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기업들이 현재의 승자라면 10년 뒤 미래의 반도체 인프라를 지배하고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갈 기업은 과연 누가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앞으로의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